자, CS윈드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플러스로 현재 좀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가가 자, 이 자리니까요. 마이너스 4%에 제가 매수한 가격이 3%니까 마이너스 7% 정도가 나 있는 상태였죠. 어제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물량 말고도 물량이 더 있습니다. 자, 현금으로 산 물량도 있고요. 요것도 현재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자, 요거 말고도 물량이 좀 더 있어요. 제가 한 총 700주 정도 매수가 된 상태이고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일봉상 보면 121선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서 121선 첫 자리로 매매를 1차로 했었고 어제 이제 음봉 떨어질 때 2차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한 70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 수익이 날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3월 10일입니다. 자, CS인들은 오늘도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뭐 이틀에 걸쳐서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플러스권에 있는데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비덴트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비덴트 전량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고점 뚫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수가 터치하면 바로 매도하고요. 자, 여기 14,500원 20만 주 가까이 쌓여 있는 물량 요거를 먹어줘야 위로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먹었습니다. 그렇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에 절반 매도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결국에는 제 매수가까지 떨어지네요. 요거 제 매수가 터치하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강하게 전고점을 뚫어주고 위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위로 뻗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저는 위쪽에서 한 75%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비덴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매도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매도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도 매도됐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현금 물량이기 때문에 매도 따로 주문이 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체결되었습니다. 자, 또 매도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처음 샀던 물량이에요. 요게 이제 121선 처음 닿던 자리, 요 자리에서 이날 매수했던 겁니다. 자, 요날 종가 가격에 매수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아래쪽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단가가 좀 높죠. 이제 얘는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물량을 좀 줄여봤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단기적으로 오늘 일봉상 조금 급하게 올라왔죠. 시장 급락 대비 굉장히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또 121선에 처음 닿던 자리였기 때문에 강하게 좀 움직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CS 윈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는 121선 조정 첫 자리 매매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서 첫 자리 처음 매매 1차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한 10% 정도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 한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체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조금 매수를 했어요. 시가 조금 밑에서. 그리고 여기 음봉 만들어질 때 또 아래쪽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두 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번의 분할 매수로 매매 대응을 좀 했고 어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일부 물량이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뭐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략 한 22% 정도 이틀 동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권에서 거의 80%에서 85% 물량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다 챙겼고요. 나머지 일부 물량만 현재 좀 보유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 구간이긴 하지만 뭐 수익을 잘 챙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시장 대장주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또 정부 그린 뉴딜 정책 수혜로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처음 121선을 닿는 자리였죠.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121선을 닿지 않았고 여기 이제 61선 처음 닿는 자리에서도 반등이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승 중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만들었던 구간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121선 조정 첫 자리와 또 돌파된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오늘 좀 수익권에서 대부분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자, CS인드는 이렇게 해서 매매 마무리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비덴트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돌파 매매에 좀 대응을 했죠. 파동상으로는 뭐 굉장히 지저분한 3파동이 다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분봉상 이렇게 이제 시가 갭을 살짝 띄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시가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상승이 잘 나왔죠.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돌파 나오기 전에 일부 물량 매도하고 여기 이제 돌파 나온 이후에 일부 물량 매도를 해서 대략 75% 정도 물량 또 수익 실현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또 오늘도 시장이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매수가에다가 매도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덴트도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상으로 얘도 좀 빠졌죠. 오늘 뭐 시장이 진짜
무슨 장애가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비덴트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보성 파워텍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이런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고점 자리, 처음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매매 대응을 좀 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장중에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슈가 좀 있었죠. 중국에서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2025년도까지 이 원전 20개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어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길래 제가 이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받고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 이 근처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분할로 이렇게 떨어질 때 샀는데 원체 약하게 이게 반등이 없이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 영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반등을 여기서 좀 강하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한 마이너스 한 1.7% 정도 그렇게 손절이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분할로 조금 물량을 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손절이 좀 크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수익이 잘 났는데 이 종목이 수익금을 조금은 까먹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은 이렇게 해서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결국에는 뭐 반등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쭉 빠져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다시 이제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 대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게 길게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오늘 매매는 이렇게 세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수익으로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특징주는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볼 종목이 또 오늘도 별로 없습니다. 자, 팜스토리 좀 보도록 할게요. 팜스토리는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오늘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을 좀 넘기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파동상으로는 3파동이 다 나왔죠. 그래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고 매매 대응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종목도 재료가 좀 있죠. 이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곡물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또 관련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은 이 종목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성 파워텍이 아닌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성 파워텍을 대응을 했다가 좀 손실이 났죠. 자,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뭐 이런 데서 좀 따라 붙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보면서도 또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죠. 안전하게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습니다. 어쨌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손실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강하게 들어가는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장 막판에 좀 상한가가 풀리면서 상한가에 굳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매물대는 다 뚫어냈죠. 52주 신고가로 들어갔고요. 월봉상으로는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의 종목들은 뭐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특징주로 꼽을 만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정말 보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어제 뭐 나스닥 시장이 무려 3%가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강한 반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양봉도 아닌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유가 있긴 있죠. 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중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환율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환율이 반등을 지금 계속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장중에 계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은 계속 빠지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잡히려면 이 환율이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은 조금 약한 양봉 정도로 좀 마감을 해줘서 이렇게 120선 위로 충분히 올려줄 만한 시장이었는데 참 오늘 어이없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장 초반서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참 보고 있자니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지고 아랫골이 달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면 또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지는 이런 최악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아래쪽으로 죽는 게 가장 힘든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저께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종합 같은 경우도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저점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반등을 해주어서 양봉을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120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뭐 자칫 이런 아랫골이 또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이 뭐 큰 악재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좀 깊게 하락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미 국채 금리가 1.5%, 5%대로 하락을 좀 줬죠. 자, 거기다가 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2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그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우리 시장에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양봉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일단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일 다시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현재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이 빠르게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좀 들어오고 우리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자, 우리 시장 자체로도 뭐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중국의 빠른 반등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